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36살이라는 나이에 첫 결혼을 했으니까요.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고 했지만 저는 운명처럼 느껴지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7살 된 딸이 있다고요. 전 아내와 이혼 후 혼자 키우고 있다고 했죠.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결혼과 동시에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진실한 마음과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결혼식 날 작은 웨딩홀에서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인 가운데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하얀 드레스를 입고 꽃다발을 든 그 아이가 저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내 친딸처럼 사랑하겠다고요. 신혼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는 당연히 낯선 저를 경계했고 밤마다 친엄마를 찾으며 울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 곁에 앉아서 따뜻한 우유를 주고 책을 읽어주며 재웠어요. 처음엔 저를 밀어내던 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일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어요. 아이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 앞에서 기다리며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숙제를 봐주고 아프면 밤새 간병하고 생일날엔 케이크를 만들어주고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이가 8살이 되던 해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정말 기뻤지만 가장 걱정되는 건 첫째 아이의 반응이었어요. 혹시 질투하지 않을까,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엄마, 동생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아이의 첫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 배에 손을 올렸어요. 동생아, 나는 내 언니야. 잘 부탁해. 그 순간 저는 이 아이가 정말 천사구나 싶었어요. 질투나 서운함 대신 동생을 맞이하는 기쁨을 보여주었거든요. 둘째가 태어났을 때 첫째는 정말 좋은 언니가 되어주었어요. 기저귀를 가려고 하면 기저귀를 가져다 주고 동생이 울면 장난감으로 달래주고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동생 곁에서 지켜보아 주었어요. 나이 차이가 나는 자매였지만 정말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들이 흘러갔어요. 첫째는 착실하게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둘째도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가정적이고 다정했고 우리 가족은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첫째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던 시기였죠. 저는 그때부터 눈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아와 살림에 지쳐서 그런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고 계단을 내려갈 때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했어요.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해요. 그때부터 병원 다니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 검사를 받고 여러 의사를 만나고 치료를 받았지만 시력은 계속 나빠졌어요. 완전히 실명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어요. 남편은 처음엔 저를 다정하게 돌봐주었어요. 병원에 함께 가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시켜 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눈치채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요. 첫째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동생을 돌보면서도 저를 도와주면서도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엄마, 대학 합격했어요. 그날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축하해 주었어요. 비록 제 눈으로는 아이의 환한 미소를 제대로 볼 수 없었지만 아이의 기쁨이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후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거든요. 이제 그만 끝내자.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지 않아.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지탱해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은 부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둘째와 단둘이 남겨졌어요. 첫째는 대학 준비로 바쁘다는 핑계로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도 아빠의 바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첫째 아이에 대한 양육권은 친아빠인 남편에게 있었지만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겠다고 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와 함께 살 거예요. 아빠는 엄마도 저도 다 배신했어요. 그때 첫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자신의 친아빠가 저를 버리는 것을 보면서 아이도 큰 실망을 했을 거예요. 이혼이 확정된 후 저는 두 딸과 함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집 구조를 익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구 배치, 생활용품 위치까지 모든 것을 다시 외워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어요.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견뎌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배신당했다는 상처가 저를 짓눌렀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아이들에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느 날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하루를 보낸 후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둘째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을 추스르지 못했어요. 그날 밤 둘째를 재운 후 지팡이를 챙겨 저는 집을 나섰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려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걷기만 했어요.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큰 도로 쪽으로 향했어요.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여기서 사라진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니,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짐덩어리인 제가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저는 점점 더 위험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시력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차 소리만 가까이 들려왔어요. 한 발, 두 발씩 차도 쪽으로 걸어갔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도 만나기 싫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돌아보니 첫째 딸이었어요. 숨을 헐떡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깨달았어요. 엄마, 설마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죠? 첫째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엄마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이가 한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엄마가 저에게 사랑을 주셨잖아요. 엄마가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을 했던 건지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제가 친딸처럼 키운 이 아이가 저를 진짜 엄마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동생도 있고요.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첫째가 저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이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아이를 안고 계속 사과했어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 이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에 대해 정말 후회되었어요. 그날 밤 첫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살아가겠다고요. 엄마, 앞으로는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시고요. 첫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저를 생각해주는지 새삼 느꼈어요. 그 후로 저희 세 모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경제적으로도 빠듯했고, 제 시력 때문에 불편한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두 딸이 있었고, 그 아이들이 저를 필요로 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오기도 했고, 둘째 숙제도 봐주고 저를 도와주었어요. 엄마, 제가 졸업하고 취직하면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요. 첫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아이가 얼마나 든든한지 느꼈어요. 친딸이 아니었지만 친딸보다 더 친딸 같았어요. 둘째도 언니를 보고 배워서인지 정말 착하게 자라주었어요. 제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저를 도와주었어요. 남편과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남편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와 함께 살던 여자와도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조금은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웠어요. 이미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고 두 딸과 함께 행복했거든요.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엄마는 아무 걱정 말고 우리 곁에만 있어줘요. 첫째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한 말이었어요. 그때 저는 또 울컥했어요. 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싶어서요. 돌이켜보면 그날 밤 큰 도로에서 첫째가 저를 붙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첫째가 한 말들이 저를 살렸어요. 엄마가 없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주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이 아이들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도 가끔 힘든 일이 생기면 그날 밤을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해요. 이 소중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요. 사람들은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친딸이 아닌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답해요. 피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 키운 아이는 다 내 자식이에요. 정말 그래요.
첫째는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제가 키웠고 제가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도 저를 진짜 엄마로 여기고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저는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비록 시력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첫째가 어렸을 때 일들을 떠올려 봐요. 처음 만났을 때 낯설어하던 모습,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르던 순간, 동생이 태어났을 때 기뻐하던 모습, 제가 아플 때 걱정해주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떠올라요. 그리고 그날 밤 절망의 끝에서 저를 구해준 그 아이의 모습도요. 그때 그 아이가 보여준 사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구해드릴게요. 최근에 첫째가 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그 아이에게 준 사랑이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두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정한 가족을 만들 수 있고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찾게 해주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거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그 행복을 지켜나가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요즘 첫째는 결혼 준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예비 신랑과 함께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든든해요. 첫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끔 옛날 생각을 해봐요. 만약 그때 첫째가 저를 말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첫째의 결혼식도 볼 수 없었을 테고 둘째가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볼 수 없었을 테죠. 그때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낼 줄 몰랐어요. 절망의 순간에서 희망을 찾게 해준 첫째에게 정말 감사해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의 행복을 더욱 값지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딸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곧 첫째의 결혼식이에요. 그날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축하해 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할 거예요. 이 소중한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켜주겠다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